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남가주도 상당히 더웠습니다만은 미국의 이 남서부 지역 대체로 찌는 듯한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스밸리는 물론 라스베가스도 기록에 가까운 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미국 경기가 침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아주 이 시소식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그렇게 전망을 했고 어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그처럼 진단을 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남가주 밸리와 사막 지역은 정말 엄청난 더위에 시달렸는데 남가주만 그런 게 아니죠. 이 남서부 다른 지역들도 상당히 덥더라고요. 네, 앞서 모닝뉴스 시간에 남가주 지역이 어제 낮 최고 기온을 짚고 랭캐스터와 샌드버그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해드렸죠. 네. 남가주 랭캐스터가 110도, 팜데일 109도, 놀스리지 100도 이렇게 100도를 넘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더운데 지구상에서 가장 덥다는 데스밸리는 어땠을까? 어제 128도를 와우. 찍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네바다주 경계에 가까운 중가주 데스밸리의 퍼니스 크릭은 이 이름도 참 재미난데 이 퍼니스가 용광로란 뜻이잖아요. 예, 여기는 어제 화씨 128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섭씨로는 53.33도입니다. 네. 이 온도를 보면 퍼니스 크릭이란 이름이 왜 붙어졌는지 좀 이해가 갑니다. 화씨 128도라는 느낌보다도 섭씨 53.33이라 그러니까 느낌이 더 뜨겁게 느껴지는데 네. 이게 역대 최고 기온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 그것도 아니에요? 네, 세계 기상 기구에 따르면 1913년 7월 예. 그때 퍼니스 크릭은 134도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와. 섭씨로는 56.67도였습니다. 네. 그게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었고 어제는 그보다는 약 섭씨 3도가량 더 낮은 그게 이제 53.3도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기상청의 라스베가스 지부 맷 우주 기상학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어제 정도면 상당히 안전해 보인다라고 말이죠. 예. 네. 아니 데스밸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라스베가스와 피닉스 여기도 상당히 더웠어요. 네, 지난 주말 라스베가스 놀러 가셨다면 LA보다 더 더운 날씨에 노출됐다 오셨을 겁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날씨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밖에서는 푹푹 찌는 그런 더위. 그리고 카지노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서 얇은 스웨터는 걸쳐야 할 정도의 추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는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카지노가 더 잘 된다 그러잖아요. 시원한 곳에 시원한 데 가니까. 들어가니까. 네, 실내와 바깥 온도 차이가 큰 건 이곳 남가주도 어느 정도 있긴 그렇죠. 하죠. 이런 가운데 라스베가스에서는 병원 응급실에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탈수가 된 인부들이나 아니면 그 열사병으로 쓰러진 고령의 주민들이 찾아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라스베가스는 기온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이 라스베가스는 어제 이른 오후에 네. 115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네. 섭씨로는 46도입니다. 예. 라스베가스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은 117도였는데요. 화씨로 2도 정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근접했고요. 그리고 어제만 그런 게 아니었는데요. 이 라스베가스는 어제로 사흘 연속 115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저 기온조차 90도를 넘어서서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고 찌는 이게 더위가 문제예요. 이어졌습니다. 최저 기온이 90도는 와 이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그렇죠. 이 최고 기온 115도 이상, 최저 기온 90도 이상 이렇게 사흘째 이어진 적은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고 국립기상청은 밝혔는데요. 2005년에 그랬었고 그 이후 18년 만에 지금 이렇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바다 남부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이후 이곳에서는 열 관련으로 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실 뭐 남가주가 폭염이다 하지만은 이거 한인타운에 사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못 느끼고 계시죠. 지금 그렇죠. 80도대 정도죠. 80도대죠. 네, 최고 네. 기온이. 그런데도 그러니까, 덥다고 네. 에어컨 키고 막 그러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게 더운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리버사이드나 저 밸리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무지무지하게 더운 모양이에요. 네. 이 애리조나주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난번에 전해드렸는데 이번 주말은 어떻습니까? 물론 더웠습니다. 이 피닉스는 어제 112도, 섭씨 44.4도였습니다. 110도 이상을 기록한 게 어제로 17일째였습니다.
최장 기록이 1974년 6월 18일 기록이었는데요. 네. 오늘 이제 하루 더 가면 이 기록과 같아지는 것이고요. 내일까지 가면 기록을 깨트리고 새 기록을 쓰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아침 웨더닷컴에서 보니까 피닉스 오늘 116도, 내일 117도 이렇게 낮 최고 기온이 나오고요. 이달 29일까지 계속해서 110도를 넘는 기온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그나마 한 번씩 좀 쉬어가야 더위도 참을만 할 텐데 이곳 주민들 정말 지겨울 정도로 더위에 지치는 분위기입니다. 네. 게다가 애리조나뿐만 아니고요. 미국인 상당수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오늘 아침 저희 한면택 특파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위험한 폭염으로 분류되는 기온에 상당수 미국인들이 놓여 있습니다. 위험한 폭염. 이걸로 분류되는 기온부터 살펴보면요. 화씨로 103도, 그러니까 섭씨 39도에서 화씨 125도, 섭씨 52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화씨 103도에서 125도 사이 폭염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이 지난 14일 7,200만 명, 그렇게 전체 22%였었는데 15일엔 7,900만 명, 전체 24%로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90도에서 103도 사이, 그러니까 섭씨로 32도에서 39도 사이는요, 극도의 주의 수준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여기는 워싱턴 DC와 뉴욕시 포함해서 전체 41%, 1억 3,600만 명 미국인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폭염 기간은 14일로 나타나서 대다수 지역이 적어도 보름째 이렇게 폭염에 시달리고 있음을 잘 보여줬고요. 텍사스주 엘파소는 화씨 110도가 지금 30일째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날 하루라도 에어컨이 고장이 나거나 정전이 되면 초죽음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생각만 해도. 네. 그런데 또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완전히 다른 기후로 또 힘들어하고 있어요. 물난리를 겪는 곳이 이렇게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펜실베니아주에서 갑작스럽게 홍수가 나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최소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 상태라고 당국이 어제 발표했는데요. 이 실종자들은 어린이들입니다. 15일 필라델피아 북동쪽에 위치한 벅스 카운티에서 폭우로 돌발 홍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자동차 11대가 그때 물에 잠겼고요.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10명을 구조했는데 3명은 숨졌고 그리고 하루 뒤인 어제 시신 2구가 추가로 또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벌몬주에서는 지난 10일 2달치에 해당하는 평균 8인치나 되는 폭우가 단 2시간 만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퍼부었습니다. 네. 앞서 국립기상청은 커네티컷주, 매사추세츠, 벌몬, 뉴햄프셔주 일부에 돌발 홍수 경보, 토네이도 주의보를 발령했었는데요. 며칠째 비가 많이 온 이런 지역에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유, 한국도 지금 뭐 상당한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도 지금 쏟아지고 그렇다고요. 앞으로도 계속 쏟아진다고 또 그러니 말이죠. 네. 큰일이에요. 큰일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기가 침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잇따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그렇게 전망한 게 나왔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지금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블룸버그 TV 인터뷰를 갖고 중국의 성장 둔화가 미국 등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처럼 밝혔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미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이 코로나19 직후 경험한 빠른 회복 속도에 비해 둔화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낮춰가고 있고 네.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면서 난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고요. 네, 어제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의 큰 폭 둔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잇따르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경기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란 그 시나리오가 이젠 더 이상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신문은 어느 때보다 인플레이션 진정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처럼 진단했는데요. 미 금융시장에선 이미 이런 기대가 반영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 경제학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네. 향후 12개월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물었더니 그게 54%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땐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 직전 2차례 조사 때
61%보다는 그래도 낮아진 결과입니다. 7%포인트 낮아졌는데요. 네. 전문가들이 보는 이런 경기 침체 확률이 7%포인트 낮아진 게 2020년 8월 이후 최대폭이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경기 침체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관측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경제 전망도 다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이 날씨가 이렇게 너무 더워서 말이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